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1등급 친구랑 4등급 친구의 그 갭이 어디서 도대체 벌어지는 건지, 내가 4등급 미만이라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그쪽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지, 그 차이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등급 친구들은 첫 번째로 지문을 다 읽지 않습니다.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답은 보인다인데요. 우리 수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영어가 총 45문항이잖아요. 그 중에서 17개가 듣기고, 듣기하고 맞히가는 시간 조금 제외하면 한 18번부터 45번까지가 독해 문제니까 45분 안에 28개 문항을 풀어야 돼요. 그럼 한 문제당 한 1분 30초 정도가 나오죠. 30번대 아주 그 난이도 높은 지문을 내가 읽으려면 경우에 따라 3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에 조금 나름 쉽다라고 되어져 있는 그 지문을 읽을 때는 1분 안으로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읽어야 된다라는 어떤 약간 강박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시간을 줄인다는 건요, 지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깊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건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깊게 생각할 시간이 어디냐? 그럼 시간 더 걸리는 거 아니냐? 자,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럼 일단 겁나 달려야 되겠죠. 뛰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쫓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무작정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 도중에 내가 어디를 지나왔고 우회전을 했는지 좌회전을 했는지 왼쪽에 건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문을 빠르게 읽는다는 것은 잘못 적용하면 다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첫 번째 문장 올라가서 또 읽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 거죠. 자, 근데 1등급 받는 친구들 보면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나는 이제 세 번째 줄 읽고 있는데 얘는 이미 다 풀고 막 다른 번호로 넘어가면 쟤는 도대체 얼마나 빨리 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실전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글의 요지를 묻는 문제였고 선지가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죠. 그럼에도 오답이 많이 나왔던 문항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지문은 총 9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ere's a claim that the art can be good art even when most people don't understand it. 자, 해석을 해보면 There's a claim, 주장이 있습니다. 예술이 좋은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몇 가지 됐나요? 자, 이 문장에서 그럼 소재는 예술인가 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좋은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문장에서 엄청난 인사이트가 되어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claim 이건데요. 주장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더라고 얘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라던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는 그런 식의 문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자, 널리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 같은 것이죠. 근데 작가가 이렇게 첫 문장을 일반적인 통념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어요? 예술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좋은 예술이 될 수 있대. 이거의 그런 반대말은 뭘까요?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좋은 예술이라고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작가의 생각인 건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서둘러서 다음 문장으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 또는 두 번째 문장에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작가의 의도가 이런 거 아닐까를 생각해 보고 선지를 보는 거죠. 근데 선지 떡하니 있어요. 3번. 이해되지 않는 예술은 훌륭한 예술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인 거. 그럼 이 문제를 푸는데 한 20초 걸렸나요? 자, 이게 1등급 친구들이 푸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4등급 이후부터는 독해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힘들어지죠.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독해 문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다음 문장으로 패스가 되는 건 거예요. 물론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이 문항은 비교적 운이 좋은 문제입니다. 중간에 결이 바뀌지 않았고 예측했던 내용이 선지에 바로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측한 내용이 선지에 없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 자비될 수 없겠구나 하는 몇 가지 선지를 없앨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시간과 오답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이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까요? 독해를 잘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독해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그들도 모르는 단어는 존재한다. 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수능 어휘집 이거 한 권, 두꺼운 거 다 외우면 수능 풀 때 모르는 단어 하나도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어요? 저도 가끔 듣보잡 같은 단어들이 있고 또 외웠는데 까먹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단어는 다다익선이기는 하지만 모르는 단어가 지뢰처럼 콕콕 박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 답은 보입니다. 자, 간혹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반대로 그냥 막 너무 설렁설렁 하는 건가 대강 이런 뜻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냐? 둘 다 별로입니다. 네. 글을 읽을 때 내가 이 단어 뜻만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데 라는 삘이 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 또 찾아보고 메모도 해놔야죠.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단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자, 문장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동사 찾으라는 소리였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뿌리 동사 찾으라고 그죠? 구조를 볼 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막 살이 찌거나 아니면 막 말랐거나 상관없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대만 딱 나오잖아요. 나머지 필요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 막히면 찾아서 익혀야 되고 지방 덩어리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 거죠. 근데 4등급 이하일 경우는 뼈대를 보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단어들끼리 조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거예요.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음 문장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Examine your thought and you will notice them filled with the past or the future. 이 문장을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notice란 단어를 만약에 모른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점검해봐 너의 생각을. 그러면 할 거야. 것을 과거 또는 미래로. 자, 모르는 단어는 마치 우리 수학 풀 때 미지수에 x 놓고 푸는 것처럼 그냥 그 부분을 하나로 그냥 존재를 해주는 건 거예요. 그냥 노티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구조를 모르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점검해봐 너의 생각을. 그러면 너는 가득 채우게 될 거야. 과거와 미래로. 어떻게 됐나요? 내가 모르는 거는 너티스일 뿐인데 뒤에 댐까지 싸그리 다 날려버리고 마치 애초에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끼리 조합을 해서 새로운 문장을 탄생시켜 버린다는 건 거죠. 내용 전달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등급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은 구조를 크게 망가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안다라는 건 정말 중요하고 유리하지만 동시에 구조에 맞게 독해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이 가능하다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굉장히 결이 비슷한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지문의 첫 문장을 읽고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소재가 뭐고 설명은 무엇이며 방향성은 무엇인지 이런 걸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냥 문장도 방향성이 있다는 건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give라는 동사를 보게 되면 주다라는 뜻이다. 이거 주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줄 건지 뒤에 따라 나오겠구나를 자꾸 한 발 앞서서 예측하면서 보는 건 거예요. 또 some people 같은 거 몇몇 사람들은 이런 문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곧이어 other people이 나오겠구나 라고 그리고 그 내용은 반대겠네 라는 걸 예측하는 겁니다. 자, some people like English. 어떤 사람들은 영어 좋아해요 라고 문장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곧이어 other people don't like English.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영어 안 좋아해요 라는 말이 따라 나올 거라는 건 거죠. 내가 예측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독해가 빨라지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 compare 이런 단어를 보면 비교한다 라는 뜻이니까 뭐랑 비교를 하겠다는 건지 그 대상이 전치사 with 뒤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예측하면서 독해를 하는 건 거예요. 문장이 짧을 때는 별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고등부 지문이 어디 잘라요? 어떤 문장은 뭐 5줄에서 6줄짜리가 한 문장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와서 한 문장에 마치 동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문장을 예측하면서 독해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구문을 많이 알아야 되죠. 결국 기승전 독해입니다. 제가 왜 독해가 안 되면 문제풀이가 의미 없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1등급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고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 그 스킬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단계를 향해 단어 암기, 구문 독해를 연습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 제 노베이스 친구가 학생이 엄청 막 상기된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쌤, 제가 오늘 우리 반 영어 1등한테 물어봤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비법을 알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라고 했더니 지문을 다 읽지 않고 주제 문장만 찾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건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나 뭐 마지막 줄 읽으면 그게 토픽 센턴스니까 답이 나온다고 했대요. 그쵸, 맞아요. 맞는데요. 근데 그 말이 나한테도 적용이 되려면 내가 독해를 잘해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근데 어설픈 스킬 쓰지 말고 천일문 열심히 하자라고 했죠. 자, 1등급은 알고 4등급은 모르는 비법은 결국은 독해의 정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이 바로 독해 트레이닝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잡히고 나면 스킬은 그냥 저절로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스킬 가르쳐주고 적용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독해가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스킬을 가르쳐주게 되면 독해는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스킬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결국 오답으로 가는 건 똑같단 말이죠. 자, 내가 만약 4등급 미만인데 내가 올 방학 때 하기로 목표했던 어떤 그 영어 공부의 커리큘럼 방향성이 너무 문제집 위주로 되어 있다. 뭐 모의고사 풀기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다면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밑단에 뭐가 있어야 된다? 단어랑 독해 트레이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부분, 독해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문장 구조에 맞게 지문을 끊어가면서 내가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먼저라는 거. 이게 되면 그 다음 문제 푸는 거는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집을 너무 많이 사서 푸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번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